일단 그 싱글뷰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이제 실제 3차원상에 있는 이런 물체들을 이제 2D 이미지 영역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프로젝션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모델은 피놀 카메라 모델입니다. 피놀 카메라 모델은 우리가 그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검은 암흑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내었을 때 이 반대편에 이 빛이 들어가서 상이 맺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피노 카메라 모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게 저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저희가 뭐 모를 수 있지만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 놓은 이런 뭐 관광지도 있다고 하네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바깥에 있는 이런 그 바깥의 바다 풍경이 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맺혀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피노 카메라 모델을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3차원 좌표 x, y, z가 3 곱하기 4의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지나서 3 곱하기 이렇게 3차원 좌표가 2차원 지금 그 온라인상에 제가 그 아까 화면 공유를 할 때 잠깐 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간략하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카메라 프로젝션을 이런 그 매트릭스에 곱하기 3차원 좌표가 2차원 좌표가 되는 이 매트릭스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이 P 매트릭스를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카메라의 속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 내부 매트릭스라고 하는 카메라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내부 매트릭스라고 하는 K 매트릭스와 카메라의 그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기준으로 한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한 RP의 그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즉, 그러니까 3차원 좌표가 2차원으로 축소되는 이런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걸 저희가 이제 상이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버추얼 플레인이 카메라 앞에 있다라고 카메라 센터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나 이거랑 그 결과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뭐 비례적으로 여기 이 커다란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비례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걸 이 매트릭스 곱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예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 수식적으로 표현된 거를 갖고도 몇 가지 재미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 초점거리, 카메라의 그 센터에서부터 카메라의 그 빛이 모이는 이 센터에서부터 상이 맺힐 때 뭐 한 10픽셀이었고 실제 물체는 1m였다. 그랬을 때 이 F값을 찾아내는 건 간단한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고 실제 이 거리도 만약에 제가 포컬렌스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관찰된 그 물체의 크기 뭐 이를테면 저 책상의 길이가 실제로는 1m인데 제가 확진 카메라는 10픽셀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캘리브레이션한 포컬렌스가 얼마였다 했을 때 이 거리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체의 크기를 모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물체의 크기, 저의 거리, 카메라의 포컬렌스가 다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하나이고 아는 게 두 개이면 나머지 하나를 또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런 게 어느 때 중요하면 제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딱 카메라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실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1m 걸어서 1m 크기의 물체를 주고 촬영했을 때 그게 몇 픽셀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포컬렌스를 대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큰 영상에서 물체를 이렇게 뭐 검출하고 뭔가 3차원적인 리즈닝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영상을 반토막 내서 2분의 1 영상으로 하자. 2분의 1 영상으로 하면 포컬 렌스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포컬 렌스 쓰다가 2분의 1 쓰다가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포컬 렌스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영상을 줄인 리사이즈한 거하고 안 맞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직관을 갖고 있으면 실제 내가 지금 돌고 있는 게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 안 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까 직관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베니싱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베니싱 포인트는 실제 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배운 소실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패러럴한 평행한 두 개의 선은 만나지 않지만 카메라로 프로젝션 되면 이렇게 만나게 카메라로 프로젝션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 소실점이 베니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베니싱 포인트 같은 경우 이런 많은 특징들, 많은 그 기하학적인 특징들을 담고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실제 여기 있는 멀리 이렇게 요 점이 요쯤에 찍힐 거고 이 점이 요 라인에 있는 이 점이 이쯤에 찍힐 거고 쭉쭉쭉쭉쭉 해서 만약 무한대에 있는 점은 이 베니싱 포인트를 통해서 여기에 찍히게 될 건데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점인데 무한대 평행한 직선이 만나지 않지만 무한대의 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그런 그 컨셉하에서 베니시 포인트 그 무한대의 점이 실제 영상이 이제 투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이제 그 컴퓨터 비전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베니싱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 이상적인 그 무한대에 있는 점이 실제 우리의 그 영상에 투영된 거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이 뭐 이상적인 신의 세계에 있는 것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멀리 있는 무한대의 점이 실제 카메라상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용한 또 재미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베니싱 포인트를 통해서 카메라의 틸트 각도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쌔션 하에서 포컬 렌스도 알고 있고 카메라의 센터점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 뭐 카메라의 그 픽셀 좌표에서의 그 센터점도 알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베니싱 포인트가 그 이미지 상에서 한 이 정도 위치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베니싱 포인트를 찾으면 이 플레인 이 평행한 플레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각도가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면 이렇게 구성을 넣는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필드 각도도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휴머니드 로봇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리기드가 때문에 흔들리게 될 텐데 그 흔들리는 거를 이런 점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만약에 이 플레인하고 그 베니싱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틸트 각도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물체가 요 평면 위에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물체 사이의 거리나 높이 같은 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예제 코드가 제가 공개해놨는데 뭐 요 안에서 이제 룰러처럼 평행한 면 위에서 바닥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바닥점에서 윗면을 찍어주면 뭐 이 사람의 그 3차원 위치 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차원 위치와 높이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건 카메라가 단한 카메라에서 3차원 값은 없지만 실제 이 바닥 위에 사람이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실제 이런 걸 통해서 비주얼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뭐 감시 카메라에서 실제 뭐 범죄자의 키 같은 걸 추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속도 같은 것도 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코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기본적인 수식, 이 포컬 렌스를 통해서 3차원의 X, 라지 X, 라지 Y, 라지 Z가 이렇게 작은 스몰 X, 스몰 Y로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간단한 수식을 실제로는 저희가 더 깔끔하게 쓰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더 포뮬레이션을 좋아하니까 깔끔하게 쓰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K 매트릭스 카메라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포컬 렌스와 카메라의 그 센터점 위치를 갖고 있는 CX, CY를 가진 이 K 매트릭스를 통해서 X는 KX 이런 형태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아까 수식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실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형태는 되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포컬렌스, X방향 포컬렌스, Y방향 포컬렌스의 X방향 카메라의 센터 위치, 뭐 실제 요 점을 말하겠죠. 몇 픽셀인지, 그다음에 Y방향 센터 위치. 실제 카메라 이미지 상에서의 그 센터 위치가 실제 그 옵티컬 센터 위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렌즈의 얼라인이라든가 시모스의 얼라인이 100% 얼라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그 센터 위치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대략 그 카메라 이미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치긴 하지만 대략 바뀌긴 한 그 보다 정확한 그 위치를 이제 CX-CY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메라 매트릭스 형태고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제 CX-CY 그냥 카메라 영상의 절반 뭐 640, 같은 경우는 320, 24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이런 간단한 형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스큐까지 고려하는 그러니까 카메라 그 시모스 센서의 그 롤까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복잡한 것까지 고려한 이런 형태의 카메라 매트릭스를 쓰기도 합니다. 카메라 매트릭스의 고부를 표현할 때 제가 이제 3차원 좌표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했을 때 이 Y, X에 해당하는 게 뭔가 뒤에 이렇게 1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오메가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오메가 값으로 나온 거를 갖고 나누기를 이 오메가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1로 되게 노멀라이즈 된 요 XY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3차원 좌표가 실제 아까 이 K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위치에 투영될 수가 있고요. 요 1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게 아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메가에 해당하는 위치는 한 요 위치라고 해서 실제 그 3차원 점이 이제 레이로서 제 영상 안에 투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모든 점이 다 여기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통과되는 모든 점이 그 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점에 따라서 밑에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나누기 오메가 뭐 밑에 항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해당하는 카메라 플레인의 그 이미지 플레인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2차원 점을 3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3차원 점을 4차원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막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x, y를 2차원적으로 표현하면 뭐 무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한대로 표현할 때뭐 팔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만약에 그 2차원점을 뭐 3차원 하나를 더 여유를 줘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표현하면 무한대의 점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맨 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1,1,0 하면 오메가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항을 나눠주면 1,1, 방향에 해당하는 무한대의 점을 말하는 거고 1,0,0 하면 1,0,에 해당하는 방향으로의 무한대의 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호모지니어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K-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RT까지 고려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카메라의 위치가 어떤 절대좌표에서의 R과 T로의 위치에 적이다면 단순히 K만 곱하는 게 아니고 요 RT까지 이용해서 곱해서 X를 RT를 이용해서 트랜스폼 해주고 K를 곱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요 P 매트릭스 K와 RT의 요 형태인 P 매트릭스로 이제 3차원 공간에 이미 뭐 절대좌표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의 이미 점이 이 RT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3차원 점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할 수 있고 이게 예제로 오픈CV에서 K 매트릭스를 제가 만든 다음에 가상으로 만들고 P 매트릭스도 만들어서 곱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점을 뭐 다양한 각도, 제가 원하는 뷰포인트 각도에서 다 이렇게 투영할 수가 있고요. 실제 카메라가 이렇게 리니어한 매트릭스 하나의 급수로 그 모든 걸 투영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카메라의 렌즈 같은 경우에 디스토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 디스토션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모델은 폴리노미얼 디스토션 모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거의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 어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왜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필드 오브 뷰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디스토션 모델을 하면 뭐 이런 폴리노미얼 디스토션 모델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 갖고 있는 이 왜곡을 단순히 이 폴리노미얼 함수로 그냥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차의 폴리노미얼을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한 그 함수들을 더 복잡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그 여러 가지 디스토션인데 레디얼 디스토션과 탄젠셜 디스토션을 나눌 수가 있고 탄젠셜 디스토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시모스가 렌즈하고 좀 이렇게 얼라인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이런 이렇게 약간 그 꺾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위스트 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레디얼 디스토션은 이제 렌즈 자체가 실제 어떤 유리가 이렇게 유리 뭐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아니고 이런 그 볼록하거나 오목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제 굴절률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고 그 오목이냐 볼록이냐에 따라서 이런 디스토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토션들을 이런 형태의 폴리노미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K1, K2 뭐 이런 값으로 하면 뭐 2차의 뭐 4차의 그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으로 이런 디스토션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어떤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알게 되면 원래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만약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디스토션을 갖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필 수가 있고 이걸 간단하게 오프시브에서 제가 디스토션 코에피션트만 함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굴곡이 펴진 상태고요. 이거를 원래 영상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 원래 영상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걸 이렇게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3차원 미징을 할 때 영상에서 굴곡을 이렇게 피고 그다음 포컬 렌스를 보상을 해줘서 하게 되면 더욱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굴곡을 피는 코드도 제가 이렇게 공개해 놓았고 이제 실제 액세스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거 아까 디스토션 코에피션트 K1, K2, P1, P2 이런 것들을 구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함수의 인자로 넣어주고 영상과 함께 인자로 넣어주면 이렇게 핀 영상이 나오고요. 폈을 때 그 변화된 포컬 렌스 같은 것도 이제 반환이 다 되게 됩니다. 그 반환된 값을 갖고 3차원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포컬 렌스 K1, K2, 뭐 P1, P2 같은 그런 값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값들을 실제 제가 구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월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체스보드입니다. 체스보드의 이 한 셀의 크기가 뭐 1cm든 뭐 5cm든 10cm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은 뭐 10cm라고 했을 때 10,0이 되겠고 여기는 10,11이 되겠고 여기는 20,20이 되겠 거고요. 이렇게 체스보드 위의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들을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노운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옵저브되는 X 영상에서 옵저브되는 거 그 두 개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알고 있고 우리 구하고 싶은 건 K와 RT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쫙 전개해놓으면 왠지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찍으면 보다 많은 월드와 RT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체스보드 갖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람 체스를 두다 보니까 이거 체스보드의 그 크기를 입력하라고 할 때 이 셀의 개수를 셉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쪽이 10개죠. 그리고 이쪽이 7개고 체스보드의 크기를 입력하라고 할 때 10,7 이렇게 입력합니다. 실제로는 이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9개의 모서리와 6개의 모서리가 그 코너가 생기기 때문에 9,6이라고 줘야 됩니다. 10,7이어주면은 캘리브레이션이 계속 못 찾겠다 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예제로 보여드린 이 코드를 갖고 돌리면 아까 그 해당 영상에서 자동으로 체스 그 포인트들을 찾고 체스 포인트를 찾은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언노운인 RT와 K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K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고요. 디스토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K 매트릭스를 다시 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K 매트릭스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실제 이제 실험할 때 직관적으로 실수를 덜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FX, FY. 둘 다 그냥 F라고 쓰기도 해서 똑같은 값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CX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CY에 해당하는 거. 이 CX하고 CY는 얘 해상도가 960, 540인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되죠. 이 절반이 480, 270인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센터 어딘가가 광축의 광축의 그 센터가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거의 중간 값에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잘 캘리브레이션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fx, fy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영상이 여기에 맺히게 되는데 여기가 뭐 위에 봤을 때 보면 이 W에 나는 이하는 거에 해당하는 요 위치와 요 거리 fx를 봤을 때 요 각도가 그 필드 오브 뷰, x방향의 필드 오브 뷰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표현된 거를 이용하면 얘의 옆으로 볼 수 있는 최대 각도는 84도다.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할 때 포컬렌스 값을 이렇게 fx, fy로 주는 걸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각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필드 오브 뷰를 주면 그 필드 오브 뷰를 보고 요 해상도를 보면 그 fx, fy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필드 오브 뷰와 그 포컬 렌스와 필드 오브 뷰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과 이런 물리적 의미를 갖고 알고 계시면 카메라를 딱 봤을 때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실제 얘가 볼 수 있는 화각을 측정할 수도 있고 화각을 보고 그냥 이 f 값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재미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캘리브레이션 문제에서 조금 단순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K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매핑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랜드마크의 이 X의 위치를 절대좌표의 이 X의 위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K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화면에 관찰된 이 점들도 찾았다고 했을 때 요 RT만 구하는 좀 서브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 서브 캘리브레이션보다 더 간단한 서브 프로블럼은 PMP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MP 문제를 이용하면 RT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노음과 옵저베이션과 노음과 이런 걸 이용하면 RT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 알고리즘, 이 PMP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AR 부분과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영상에서 어떤 이런 박스 같은 거를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RT를 제가 K 매트릭스라고 캘리브레이션을 썼고 RT를 이제 제가 이제 PMP 알고리즘 통해서 아까 그 수식을 통해 아까 프로젝션 매트릭스 수식을 통하면 RT를 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RT 구하면 실제 카메라의 RT와 K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화면에 내가 뭐 어떤 위치에 뭐 박스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 이제 화면에 프로젝션, 아까 그 P 매트릭스 보세요. 프로젝션 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PMP 문제를 풀고 이게 다 오픈시브에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인터넷에 공개한 슬라이드는 이런 PMP 문제든 어떤 문제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푼다 실제로는 그런 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좀 간단한 코드는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에 실제 뭐 이런 마커 같은 경우에도 마커를 디텍트해주는 그 오픈CV 함수가 있구나. AR6 뭐라고 이런. 그 다음에 이 마커의 이런 외곽점들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이 마커의 3차원 좌표도 실제 PMP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2D 바코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아마존 로보틱스의 그 이송 로봇 같은 경우는 바닥 같은 경우에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이런 2D 바코드를 붙여놓고 바닥으로 카메라로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배송을 위한 이런 진판들이 있는데 진판들 A, B, C, D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실제 진판 바닥에 이런 2D 바코드를 박아놓아서 지금 진판이 아이디도 알 수가 있고 진판의 특정 위치에서부터 내가 이 리프트 시킬 때 정확하게 어디를 리프트 시켜야 되는지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파트가 뭐 많이 보지도 않고 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AR 마커, 아이디를 가진 AR 마커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유진 로봇의 고카트라는 로봇인데 이것도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열렸는지 안 닫혔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층에서 제가 지금 2층에 왔는지 3층에 왔는지 바로 나와 현재 층 같은 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AR 마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층이나 그런 것도 확인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그 버튼 근처에다 AR 마커 하나 붙여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많은 데모 중에서 완전 자연스러운 리얼 물체를 이렇게 짓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유택 같은 거에다가 AR 마커를 붙여서 우유택의 3차원 상태를 그냥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R 마커를 통해서 3차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데모 관점에서는 AR 마커 이용해서 이렇게 그레이스킹 하는 그런 예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도 AR 마커로 이렇게 비주얼 가이드를 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엉덩이를 이제 충전기에 붙이는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아까 체스보드 대신에 AR 마커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좀 더 내추럴한 것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이런 책 표지를 인터넷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아까 앞에 그걸 풀면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이유는 오토 포커스가 지금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이걸 조금 더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튜브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좀 더 아까 그런 것들 단순히 PMP 문제 이상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박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이미의 책 표지가 아까 그 체스보드, 그리고 AR 마커하고 다 똑같은 거고 실제 이런 노운이 있으면 자기 카메라의 위치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실제 그 슬라이드하고 예제는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예제 코드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떨리는 걸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예제고요.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움직이면 카메라 궤적을 이제 알아주는 그런 예제가 이런 내용과 함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코레스폰딩스 프로블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그런 매칭을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 점이 이 점이고 이 점이 이 점이다라는 그런 매칭 코레스폰던스를 알고 있으면 PMP든 아까 다양한 그 오퍼레이션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제 이 영상과 이 영상을 봤을 때 매치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실제 매치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실제 이런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것만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풀어야 하고요. 이런 문제를 푸는 컴퓨터 비전의 그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난색이라는 방법입니다. 난색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선을 찾는 문제였다고 했을 때 단순히 모든 점을 리스트 스퀘어로 찾게 되면 얘까지 다 고려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뚫게 되는 이런 답이 나올 텐데요. 실제 얘만 인라이어, 옳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인지하는 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이런 버린 방법이 란색이라는 방법인데 란색은 이제 랜덤하게 선을 찾는 미니멀한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 미니멀 데이터를 통해서 보팅 뭔가 실제 선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의 스레시홀드 내에서 몇 개의 데이터들이 걸리는지 다수결을 시켜봅니다. 얘 이 선 좋아하는 사람 3명이 지금 손을 들었고 이런 걸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런 선을 찾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지지를 하는 이런 인라이어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인라이어에 해당하는 내용만 갖고 선을 다시 추정하게 되면 요 예쁘게 아까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걸 몇 번을 돌려야 되는지, 이 스레셔드를 얼마나 설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퀘이션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다수결로 옳은 뭐 포인트와 옳지 않은 포인트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란셋 코드를 제가 적어놨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란셋 같은 경우에 뭐 란셋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웃라이너 잘못된 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란셋 같은 경우 잘 되는 이유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가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로 어떤 에러에 해당하는 걸 가중치를 준다고 보시면은, 란셋 같은 경우는 인라이어에 해당하는 어떤 스레시홀드 안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주고 스레시홀드 바깥에는 이런 페널티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는 서포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를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라고 봤을 때, 리스케어와 미니마이즈처럼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연두색에 해당하는 게 란색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 에러가 엄청 커도 리스케어는 그 에러를 너무 많이 반영하지만 란색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란색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리스트 스퀘어도 이 에러가 큰 부분을 꺾어주면 좋겠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란색처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M 에스티메이터 기법입니다. 이 M 에스티메이터와 란색을 뭐 이용한 M색이라는 것도 있고, 빨간색처럼 이 M 에스티메이터는 리스트 스퀘어 같이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돌릴 때 그 커널을 리스트 스퀘어에서 그 에러 큰 거 부분을 꺾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레스 솔버라는 그 논리니어 뭐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그런 꺾어주어서 한 라인 피팅하는 예제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레스 솔버도 오픈CV하고 같이 사용하는 법을 한번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런 공간에서 제가 플레인 피팅을 한다, 뭐 이런 바닥 계단을 플레인 피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 플레인을 찾은 다음에 이런 물체들을 따로 떼내고 싶을 때 이런 RGB 데이터에서 이제 아까 라인 피팅이 아니고 플레인 피팅을 하고 뭐 이런 점들을 떼낼 수 있는데, 이 플레인 피팅과 라인 피팅은 똑같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Y 더하기 B는 0 같은 이런 모델을 찾는 A, B, C, D를 찾는 이런 문제일 거고, 그런 문제에서 똑같이 아까 란셋 기반으로 아니면 M 에스티메이터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실제 풀 때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실제 그라운드 플레인이든 아니면 이런 데스크 위에서 물체를 찾을 때 실제 뭐 물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라운드 위에 있잖아요. 데스크 위에 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커널을 시메트리하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 커널을 이렇게 어시메트리하게 주는 게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물체는 땅 위에 있고, 제가 책상을 본다면 책상 위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메트리하게 풀면 그 책상 위에 있는 물체들 때문에 이렇게 플레인이 이렇게 위로 뜨는 현상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요 위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건 이제 실제 요 기반의 라이클리후드가 실제 플레인이 있을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싱글뷰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카메라 코레스폰던스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설명드리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제 코드나 뭐 슬라이드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